세렌시아의 V마인드 중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배우 류승수가 TV 프로그램인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소망을 내비쳤는데 이게 인터넷 밈이 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처음 이 밈을 접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원래 추구하는 사람의 목표여서 나의 마음을 잘 꼬집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마 어릴 때부터 받아온 경제 교육 때문이 아닐까 싶다. 사업을 하면서 별별 인간 군상을 겪은 부모님이 가진 돈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 또한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 것 같다. 소비를 절제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자산의 대부분은 주식과 부동산 혹은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어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기도 하고 말이다.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면 당황하다. 예를 들어 예전에 살던 집에 전자키가 휴대폰 스트랩 형태로 나와서 휴대폰에 달고 다녔는데 그저 우리 집 열쇠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휴대폰에 달린 전자키를 보고 무슨 아파트에 사시나 봐요? 거기 엄청 비싸지 않나? 하면서 묘한 눈으로 보길래 머리가 복잡해졌고 그날로 당장 휴대폰에서 전자키를 빼서 지갑에 따로 보관했던 적이 있다.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 외에도 말도 조심하는 편이다. 돈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으며 재테크 멘토인 엄마나 이모들, 결혼해서는 남편과 시어머니까지만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기에 20년 지기 친구나 심지어 친동생도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을 정도다. 타인에게는 같이 재테크 공부를 하는 머니메이트에게만 일부 털어놓았고 몇 년 전에 처음으로 블로그를 개설하면서 익명에 기대어 돈 이야기를 겨우 꺼내게 된 것이다. 결혼하고 나서 보니 시댁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시어머니도 본인이 가진 자산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시는 분인데 그 이유를 말해주셨다. 인간관계가 좁은 나와 달리 시어머니는 외향적이고 인맥이 넓은데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동등하게 돈을 나눠서 내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 대신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며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자리도 아니고 즐겁게 놀기 위해 모인 자리임에도 내가 나보다 돈이 많으니 밥값은 내가 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두 번째 단점은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시어머니께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지만 얼마나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지 알 것 같았다. 애초에 돈을 빌리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두 가지의 경우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만한 능력이 안 되거나 은행 대출보다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더 쉽게 보는 사람이다. 먼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능력이 안 돼서 주변인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을 보자.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미 금융기관에 대출이 많아서 추가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과거에 잘못된 금융생활로 신용이 엉망이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부하는 경우다. 즉 상환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기에 금융기관에 거부를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금전적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돈을 갚을 능력 자체가 안 되기에 제때 상환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반면에 은행 대출보다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더 쉽게 보는 사람은 돈을 갚을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본인이 은행 가서 돈을 빌릴 수 있음에도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은행처럼 적절한 이자를 쳐서 제 날짜에 갚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는 사람의 돈, 그것도 여유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것은 이 돈을 제때 안 갚아도 되고 이자도 안 줘도 되고 극단적으로는 돈이 많으니 떼먹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단점은 시기 질투를 받으며 남들이 내가 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감춰야 한다. 재테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크랩이론이라는 유명한 용어가 있다. 커다란 양동이에 개들을 가득 담아 놓으면 어떤 개는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 양동이 내부를 타고 기어오르는 시도를 한다. 그러나 다른 개들이 그 개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집게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모두 다 탈출하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 보여주는 것은 집단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보다 더 우월할 때 질투와 분노, 열등감 등 올 그를 회방 놓고 어떤 시도를 하든 실패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모든 개들이 함께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로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소수 개체이며 나머지 개체들은 올라가려는 노력은 하기 싫고 소수가 성공하는 모습도 보기 두려워서 끌어내리는 데에 급급하다. 그래서 금전적 여유를 드러내게 되면 시기와 질투를 받고 내가 하는 일에 회방을 놓거나 적극적으로 방해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 블로그를 하면서 직접 겪었는데 처음 블로그를 하게 되었을 때 아이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계좌를 운용하는 사람이 쓴 체험글이 없었다. 그래서 2019년에 아이에게 증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 계좌를 운용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기록과 팁을 남긴 적이 있다. 아이의 주식 계좌를 굴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기록을 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선의의 의도였다. 그 모습을 본 일부는 내가 우리 아이 계좌를 굴리는 것에 사사건건 태클을 걸기 시작했다. 실제로 나는 아이에게 증여 후 바로 국세청에 신고했고 세무사에게 물어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아이의 주식 계좌를 굴려주고 있음에도 안이 꼽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가 가진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굴리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아예 올리지 않게 되었다. 다 같이 양동이를 탈출하고자 먼저 시범을 보이면 남들의 시기 질투와 회방을 받아 끌어내려질 뿐이다. 나에게는 선의의 의도라도 그들에게는 혼자 양동이를 탈출하는 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모습을 감춰야 한다. 누군가에게 나의 돈을 드러내거나 과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행위다. 양가 부모님은 우리에게 소비를 검소하게 하고 나의 재정 상황을 남이 알지 못하게 드러내지 않는 법을 가르쳤던 것이다.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었던 찰리 멍거는 매년 열리는 미팅에서 도대체 롤렉스가 왜 필요합니까? 강도당하려고요? 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개인 자산 26억 달러 하나로는 3조가 넘는다. 이런 자산가가 이렇게 말하면서 평생 검소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고 제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위로를 받았다.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말해주니 자신도 옛날에 시어머니에게 찰리먼거가 한 말과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비싼 물건을 갖고 싶어 하니 그런 물건 가지고 다니면 너를 부잣집 아이라고 생각해서 납치한다라고 겁주면서 적당한 소비를 하도록 교육했다고 한다. 생각해보니 우리 부모님도 남동생이 어릴 때 나이키 신발을 가지고 싶어 하니까 그런 비싼 신발 신고 다니면 불량한 애들한테 뺏긴다고 겁을 줘던 기억이 오버랩 되었다. 우리 아이는 아직 비싼 것을 사달라고 한 적은 없지만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마 나도 양가 부모님과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싶다. 비싼 물건을 과시하면 안 좋은 일에 휩쓸릴 수 있다고 말이다. 양가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부부도 소박하게 살면서 최대한 자산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더 많은 자산으로 불리기 위해 노력하느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소박하게 살더라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것이다. 가끔 우리 부부를 보고 왜 그런 차를 타세요? 왜 그런 옷을 입으세요? 라며 물어보기도 한다. 정작 당사자인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사는데 큰 불편함이나 힘듦이 없다. 이 악물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밈에서 나는 아무도 모르고에 방점을 찍는다. 뭘 사고 뭘 먹고 어딜 가더라도 가족과 조용히 행복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든 나의 재정적 상황을 티내면서 타인에게 과시해야 할 이유가 없다. 투자 수익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블로그에 투자 이야기를 쓰고 수익률을 공유하긴 하지만 대부분 축소하거나 일부분만 드러낸다. 정확한 투자 수익금이 얼마인지, 진짜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남편에게만 말할 수 있다. 재테크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남편에게 실컷 자랑하곤 하는데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뿐이기 때문이다. 남편과 나는 경제 공동체이기에 나의 투자 성과가 곧 남편의 성과이고 순수하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남이 이런 거를 알아봤자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듣거나 내 형편이 나보다 나으니 물질적, 정신적으로 나에게 베풀라는 어이없는 소리나 듣게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은 삶을 꿈꾼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